우연히 유튜브에 들어갔다가 막 오늘 올려진 동영상에서 영화 리뷰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내가 영화를 봤을 때 그게 미래를 다룬 것, 특히 AI, 인공지능과 인간을 다룬 그 미래에 관한 영화는 내가 일부러 찾아 들어가서라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공부해왔고 또 많은 정신적 리더들이 얘기하듯이 내가 경험하는 것은 내 안에 그 대상 세계를 투사시킬 수 있는 원인 종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나쁜 일을 겪을 때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우리들은. 그러면은 좋은 일을 겪을 때는 이게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겼다 생각을 하죠.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을 겪을 때 그 원인이 나한테 있었던 것처럼 나쁜 일을 겪을 때도 그 원인은 나한테 있었던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투사되고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한 경험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라는 개인이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오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종자가 돼서 내일 모레 아니면 다음 생에 나에게 나타나 준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쭉 배우지 않았습니까? 연기나 까르마 이런 것들, 또 윤회 이런 것들 속에서. 그런데 그와 똑같은 법칙이 지구 전체, 인류 전체에 공동업으로서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자, 개개인이 모인 것이 사회예요. 그 사회가 하나의 구성 단위가 되어서 어떤 그 공동체가 된 것이 나라죠. 그럼 그 나라들이 모인 것이 지구 전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지구에 있는 어떤 개개인들, 사회들, 또 나라가 표출하는 것들이 우리 지구 전체의 공동업성이 되어서 이 지구 전체의 미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정도는 이해가 되죠. 그렇다면 지구 전체에서 지금 어떤 그 표피에 두드러지게 튀어나오는 일들은 바로 우리 지구 미래에 어떤 영향성을 또 지구 미래를 만들어내는 종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내가 뉴스도 보고 특히 뉴스를 볼 때는 내가 이 사회 지금 5개가 어떤 형태로 진보하고 있나 또는 타락하고 있나를 본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감성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이 이 문학 작품이나 또 예술 작품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이러한 영화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특이한 영화를 봤는데 리뷰를 봤죠. 근데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뭐예요? 응? 인류멸종. 인류멸종. 그쵸? 응? 자,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인류가 멸종할 거라는 건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미래 영화가 인류를 멸종시킨 다음에 어떤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특이점, 응? 특이점에 관한 거를 다루려고 하는데 참 우리나라 심리학자나 정신분석학자들 또는 물리학자들, 사회학자들이 나는 이 다가올 특이점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다루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영어로 된 싱귤라리티에 관한 그런 영상은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특이점에 대한 얘기는 내가 아직 뉴스 선상에서는 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이제 특이점에 관한 것들이 몇 개 있네요. 나도 다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다음에 특이점을 다루기 전에 한번 쭉 훑어봐야겠어요. 지금 잠깐씩 보니까 아주 중요하고 주목할 만한 점들이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무슨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걸 볼 때도 막 어떤 감각적 쾌락적인 그거만을 즐길 것이 아니라 어,
이 어떤 거기에 흐르는 메시지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작가나 그 사람들은 그걸 의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뭔가 표현되고 있다는 건 우리 인류의 저변의식 그 안에 벌써 원인 종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응? 자, 이게 뭡니까? 요것은 아기가 탄생하는 거예요. 아기 탄생. 근데 아기 탄생할 때 옆에 엄마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로봇이 있네요. AI 로봇. 아무도 없어요. 의사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내가 저작권 때문에 이 영상을 풀로 돌리지는 못하겠는데 여러분이 이제 보면은 로봇이 아기를 배양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어머니, 어머니 자궁 속 탄생의 형태가 아닌, 뭐 다른 형태로 인간이 탄생하고 있다. 이걸 볼 수가 있죠. 이거를 여러분이 상상하는 영화다 생각하지 말고 그 패턴을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간이 살고 있는 패턴이 아닌 거예요. 이게 특이점 이후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특이점부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패턴이 인간으로 살고 있는 패턴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 그냥 나는 지금 특이점만 생각하면은 아주 그냥 온몸에 전율이 오는데 왜냐면 인간이 더 이상 인간일 수 없어요. 내가 다른 동영상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그때는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너희들은 슈퍼휴먼이 될 거다 그래요. 기계로 이 너희 모든 그 지식을 다 이 삽입해가지고 너희들은 슈퍼휴먼이 될 것이다 그러지만은 그러나 그 저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슈퍼휴먼이 아니라 서브휴먼이 될 거다 이랬어요. 슈퍼휴먼은 인간보다 뛰어난 거, 서브휴먼은 뭐예요? 서브웨이 그러죠? 지하철. 인간보다 낮은 존재로 우리가 전락할 거라 하는 거예요. 이거 봐, 벌써 저장부터가 이게 아마 최신형 영화인가 봐요. 바로 오늘 올라왔더라고. 뭐 넷플릭스일까? 나 이건 잘 모르는데 거기에서 얼마 며칠 전에 올라온 영화인가 봐요. 그래서 근데 이것이 나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인간이라는 이 삶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걸 좀 알았으면 해요. 응?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교 그 코스몰로지에도 보면은 천상계에서는 이 인간이 태어날 때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인간계에서 죽어서 이 천생에 태어난다? 그러면 거기서는 누구의 그 엄마 아버지가 없다니까. 그냥 시공간에서 한 그 16, 7세 가장 그 청년이었을 때 그 가장 그 에너지 충만한 그 모습으로 태어난다 그래요. 그럼 거기서는 또 서로 그 서로 새로운 그 존재를 가지려고 또 이런 그 다툼도 있다고 그러네.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새로운 패턴에 대해서 자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만화처럼 느껴지느냐 하면은 그것이 실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내 눈에 들어오는 감각 정보만 실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여섯 감각 기관이 감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자꾸 내가 이런 얘기 해주냐 하면은 사람이 이 라면을 보면은 라면 먹고 싶어져. 그런데 이렇게 클릭을 하다가 누가 이렇게 인생에 대한 충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뭔가 자기도 이렇게 마음가짐을 다시 잡게 돼. 이게 산냐의 법칙이거든. 색소상 행식의 싼냐, 상이란 말이야. 퍼셉션의 법칙이란 말이야. 내가 립턴 박사의 그 퍼셉션에 관한 것도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퍼셉션이라는 걸 우리가 굉장히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색소상 행식의 상이죠. 다섯 무더기 중에. 근데 퍼셉션이라는 거 우리가 인지한 그대로 그 내 생각이 되고 그 인지를 바탕으로 우리가 행동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뭔가 자꾸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듣고 보고 지금은 이 시청각적으로 우리가 대상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영화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른 형태로 인간이 탄생하고 있다. 이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고. 자, 여기 보면 인간 하나와 로봇 하나인데 이 로봇은 자기를 엄마라고 부르고 엄마라 그러고 얘는 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이
이 세상에 오직 이 둘만 있는 거예요. 있으면서 이 로봇이 이 딸에게 모든 교육을 가르칩니다. 모든 교육을 가르쳐요. 가능하죠? 이 AI가 모든 교육을 가르칩니다. 의술부터 발레까지 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로봇에게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하면은 이 마더 로봇이라는 마더 로봇이 인간을 멸종시킨 인공지능, 그랬죠? 인간을 멸종시킨 인공지능, 이기심과 욕망으로 물든 미개한 인간을 멸종시킨 인공지능의 인류 재건 계획. 그러니까 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지적인 지식을 동원을 해서 AI의 컴퓨터에 집어넣어 줬어요. 인류의 모든 지적 재산을 AI에게 줬단 말이야. 그랬더니 AI가 보니까 AI가 인간을 봤어. AI가 인간을 보니까 너무나 미개한 거야. 자기네들이 어떤 데이터, 그러니까 인간이 준 데이터를 볼 때 인간은 너무 미개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 그랬어요. 지네들은 실용적인 결정.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응? 멸종시켰어. 저런 그 미개한 인간들은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멸종을 시켰어요. 멸종.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AI가 굉장히 뛰어난 AI예요. 지금 인간을 배양시켜서 그 교육까지 시키는데 의술도 뛰어나게 시키고 발레까지 시키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도덕성이 결여된 인간. 뛰어난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도덕성이 결여된 인간은 완벽하지 않음을 암시한다. 그러면은 이 AI 로봇이 도덕성의 가치를 안다? 그럼 이거 굉장하잖아요. 정말 인간보다 뛰어나다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 여기다가 도덕성이 겸비됐다고?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도덕성의 가치가 있다는 그 AI 로봇. 그러면서 이 AI 로봇이 이 아기를 하나 배양을 해가지고 이제 딸을 키우는데, 그 딸을 또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얘가 정말 그런 가치가 있는가. 여기까지도 굉장해요. 그렇다면은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런 완전한 지식을 가진 그 로봇에게 의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 아이는 여기서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여자애는 여기서 그냥 딸로 나오는데 이 아이가 셋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로봇이 배양한 아이 중에서 셋째야. 배양한 셋째. 그럼 첫째와 둘째는 어디로 갔느냐? 둘째는 응? 둘째는 기준 미달이야. 응? 기준 미달이라서 태워졌어. 태워버림. 소각당하고 첫째는 이용당했다는 거죠. 첫째는 이용당함.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뭐 윤리성도 있고 도덕 기준도 있어서 뭔가 이 좀 뛰어난 정말 인류를 능가하는 그러한 새로운 스피시스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설사 여기에서 이 딸아이가 굉장히 완전하게 자라잖아요. 완전하게. 이 로봇한테 학교 없이도 배우지만은 거의 완전한 수준으로 교육을 받죠. 완전한 수준의 교육을 받아요. 그러나 결국 이렇게 로봇이 원하는 수준의 인간들이 번성을 해서 인간 사회를 이룬다고 쳐도
인간 사회를 이룬다고 쳐도, 만일의 경우 인간 사회를 이룬다고 쳐도 결국은 인간의 이상을 실현하는 사회가 아니라 누구의 이상이에요? 이 로봇의 이상을 실현하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렇다가 이 로봇의 이상에 부족한 인간들은 그대로 죽여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들이 우리의 창조주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 창조주가 말하는 것이 뭐야? 결국 법이다. 감히 우리의 그 법이라는 말, 감히 다른 말하는 거, 다른 말하는 말을 이렇게 왜곡된 수준으로 사용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창조주 뜻에 맞지 않는 기준의 그 모자라는 인간들은 그대로 죽일 때 다른 인간들은 그걸 당연하게 할 거란 얘기죠. 내가 이 법이라는 것이 왜곡될 거다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로봇에게서 배양이 돼서 자라난 인간들이 그 이상의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특이점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흐름, 이런 흐름에서 뛰쳐나와라. 사실 우리가 지금 핸폰, 스마트폰을 손에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전에 그 벽돌만한 전화기 가지고 다닐 때보다 행복하냐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편리한 건 정말 편리해요. 편리한 거는 편리한데 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탐진치가 멸하고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탐진치의 극단에서 탐진치가 멸망한 다음에 뭔가가 생긴 상태인데 이것은 변종이야, 변종. 결국 이 안에서도 인간들끼리 싸우니까 이 보다 못한, 그러니까 자기의 그 데이터로 판단했을 때 이런 거는 가치가 없다 싶어가지고 이 로봇들이 인간을 멸종시켰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탐진치였겠죠.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뭔가 만들고자 했는데 이것이 변종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탐진치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오죽하면 이 로봇이 탐진치의 덩어리인 인간을 멸망시켜 버렸겠습니까? 그러나 그 로봇, 인간이 만든 그 로봇이 뭔가 한다고 해도 그것은 어차피 변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회가 탐진치가 없는 사회, 탐은 베품으로, 진, 이것은 자비로, 치, 이것은 지혜로, 베품과 자비와 지혜로 가는 사회가 아니라면은 이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인류는 같은 다섯 무더기, 같은 쌍카라 무더기로 함께 굴러가요. 함께 굴러가서 결국은 이런 곳에 도착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쌍카라의 질을 바꿔야 돼. 그래서 수다원에 들면서 무아를 경험한, 멸을 경험한 식. 그러니까 다른 종이 돼야지. 다른 종. 아리아종.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만이 해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은 첫째, 인류 멸종은 이미 우리 인간의 무의식 속에 결론이 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멸종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탐진치, 지금 그 욕심이나 이 계급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또 아니면 극에 달하는 쪽으로 움직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뭐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 그러는데 내가 또 그 리뷰를 들어가 봤어요. 어떤 사회를 반영하고 있나. 그랬더니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계급 단절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이제 완전히 단절되어서 다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다리가 끊어진 하층 계급이 상층 계급을 파괴시키는 거, 이것도 모든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기생충과 숙주를 얘기했는데 기생충이 숙주를 파괴시키면서 기생충 자체도 파괴당하는, 그래서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이 사회 이곳 저곳에서 지금 부글부글 끓어오르듯이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화도 그렇고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 결론이 뭐냐면 탐진치 인간은 멸망한다, 멸종된다 해요. 오죽하면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AI 로봇이 이런 인간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멸종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대처할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 인류의 지도자를 대처할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AI의 인간 지배, 이것도 거의 모든 미래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영화는 그 AI의 윤리성까지 탑재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AI조차도 사람 죽이기를 지금 인간이 파지주기 한단 말이죠. 어떤 기준치에 미달할 때. 기준치에 미달할 때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기준치에 미달한다고 죽임으로써 완전한 사회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치에 미달한 모든 존재들이 그런 환경을 통해서 성숙되어가는 과정이 인류의 이상향이라는 거죠. 그렇게 AI의 인간 지배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새로운 인류 재건이다 하는 목적이 나타나는 거죠. 새로운 인류 재건.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그 종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상한 종이 아니라 우리 뭔가 좀 이상적인 그러한 뭔가 좀 더 이상적인 상태의 인간을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뭔가 이데아,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 AI에서 나온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미 나는 이 오지 시대가 시작되면 이미 종교는 끝났다고 봐요. 종교는 끝났고 이 시대에는 이제 왜곡될 것이다 이거죠. 왜곡될 것이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왜곡의 상태가 어떠냐 하면은 꿈속의 꿈이 되는 거지. 인셉션 세상에서 살게 된다 이거예요. 인셉션의 세상에서 살게 된다. 여러분 그 인셉션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리고 그 왜곡된 세상을 삶의 전부다 라고 아는 그 종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서로 파괴돼. 결국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하나의 월드 사이클이 되는 거죠. 세계 주기. 사실 지금 뭐 종교가 그 흔적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건 좀 다른 측면이지만 오지 시대가 오면은 종교는 끝납니다. 종교는 끝나요. 이 오지 시대가 정신과 물질의 마지막 결전이 될 거예요. 정신과 물질의 마지막 결전이 될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도 이 종을 그러니까 새로운 인류를 창건한다, 재건한다, 이게 뭐냐면 종을 바꾼다는 얘기인데, 종을 바꾼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뭔가 지금 이런 흐름 속으로 끌려가면서도 뭔가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남은 희망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방법을 몰라요. 딱 하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종을 바꾸는. 종을 바꾼다 했을 때 지금 이렇게 모습 많고 싸움 잘하는 인간종에서 이 종을 바꾼다 할 때 단 하나의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방법이 있죠. 그게 뭡니까? 붓다가 말씀하신 고통 없는 쪽으로 가는 거지. 아리아. 아리아 종으로 바꿔야 돼. 이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정신이 주인이잖아요. 정신이 물질을 주도하는, 그리고 이 우주의 흐름을 파악한, 우주의 흐름과 이치를 알고 거기에 함께하는, 거기에 조화되는, 이 조화가 뭐예요? 코스모스죠. 아까 쟤네들은 뭐야? 카오스야, 카오스. 그러니까 우주의 흐름과 이치를 알고 거기에 조화되는 그런 삶, 이것만이 정답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쪽으로 움직여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아리아죠, 아리아. 이들은 종이 다르다 그랬죠? 지금 휴먼빙하고는 종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종이. 여러분이 이 휴가를 갈 때, 첫날, 만일에 이제 7일 휴가라고 쳐봐. 그러면 첫날은 7일이 보이지를 않아요. 휴가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결국은 이 마지막 날이 와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항상 아쉽고, 그럼 이 사람이 70일을 얻었다. 그러면은 그것이 넉넉할까? 그런데 이 마지막 날은 항상 같아요. 7일이든 70일이든 마지막 날은, 휴가의 마지막 날은 같아.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을 때, 지금 벌써 1일은 지났거든. 인간 세상에서. 아직 며칠 정도 여유 있을 때 준비해야 돼. 저쪽에서 벌써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물결이 보이면은 이제 도망은 못 가요. 자, 상황이 이와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은 물리적으로 총 쏘고 대포 쏘는 이런 전쟁이 아니라 War of Consciousness예요. 정신전쟁, 의식전쟁. 자, 상황이 이와 같은데 시간이 없다?